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득슈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예린입니다. 형님이 체면치레 할 수 있었던 전일이었죠. 바로 코스피의 대형주 가운데 낙폭이 정말 과대됐었던 현대차 주가가 하루아침에 7% 급반등했고요.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도 14% 급반등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수조 원대 손실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사는 측의 지원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왔고 자동차주들은 원달러 환율의 급반등, 특별히 1160원대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자 드디어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는데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특별히 IBM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큰 폭으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출발도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뭐 급락 출발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일부에서 특별히 신승현 대표님께서는요. 어제 가격 매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구간에서 특별히 환율과 맞물려 자동차주의 반등이 나온 것이어서 이 같은 반등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략도 들을 수가 있었었는데요. 실적 시즌에 접어들기 전에 실적 얘기도 듣기 전에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미리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은 실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환율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낙폭과대 대형주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실장 되겠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 장 개장 전에 저희가 전문가 한번 모시고 전략부터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근호 연구원님 오늘 개장 포인트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금일은 이제 과연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이 저가에 있던 낙폭 과대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어제 이제 운수장비 쪽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조선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선하고 자동차는 고민이 좀 돼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신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조선자동차가 더 올라온다 그러면 배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더 많이 못 갈 것이다. 이 정도가 딱 적당하다. 그럼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물량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줄이셔야겠죠. 그래서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까딱 잘못하시다가 또 연말까지 물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선하고 자동차의 반등이 지속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고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자동차 섹터의 반등의 연속성 오늘 체크해야 될 사항이다. 반등 여부에 따라서 배팅이냐 아니면 도망이냐 결정을 해야 된다 얘기하셨고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한 만큼 일단 실적 관심주들 위주로 이제 공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2일 수요일장 아침 이제 막 아침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지수보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의 차트를 먼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어제 소외되고 소외됐었던 종목들의 급반등이 있어 왔었는데요. 때문에 잘 나가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소폭 주회가 되기도 했었죠. 어제 삼성페이 관련된 핀테크 관련주 그리고 정말 좋았었던 건자재주들도 약간 매물 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는데 일부 제약바이오에도 약간의 매도세가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와 조선주 보기에 앞서서 그래도 시장 잠깐 개장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장가 확인부터 김근호 연구원한테 들어보기로 하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양시장 모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새벽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약간 좀 차익 실현들이 좀 나온 부분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에 이제 기업별로 좀 실적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매물들이 출회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침에 좀 선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뭐 사실은 다른 이 해외 시장 대비해서 크게 오른 게 없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코스피하고 다른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가 없는 거죠. 밀릴 이유가 없는데 대회의 어떤 변수 때문에 좀 밀리는데 저는 아침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니까 약세로 좀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이런 생각보다는 오후장에도 언제든 약간은 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은 좀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큰 조정을 너무 이 리스크 있게 보시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0.3% 정도 되는데 아침부터 뭐 달려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을 좀 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장중 바닥이 좀 나오는 시기에 베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시장은 크게 밀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2070에 코스닥은 거의 780선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장에 약간 빠지는 것은 오히려 살 수 있는 매수 찬스로 보고 오늘의 아침장의 조정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업종별 흐름. 상당히 중요하죠. 오늘 아침은 어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장초반 분위기 자체가 상승으로 완벽하게 이제 전환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네, 차와 두선은 조금 더 오르네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업종별로 이제 한번 나눠보면요. 일단 IT 업종 중에서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IT 업종들은 하락으로 일단 출발한 상황이고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철강주 쪽에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역시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조선 자동차 역시도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죠. 수급이 많이 이동했던 부분이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 업종 쪽으로 오늘도 역시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뭐 조선주 지금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역시 대규모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요.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슈였죠. 사실 이제 이거 이슈라기보다는 아직까지 기대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 해양 쪽에서의 어떤 대주주인 사는 쪽에서의 지원 이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없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제 그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들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와서 오늘 또 역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따라붙는 전략 자체는 역시 이제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재 0.38% 소폭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아차가 오늘 1.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업종의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의 판매 감소들이 주요 원인으로 이제 하락으로 이어졌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어떤 전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K5 이제 신차 모델이 또 나왔죠.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하고 조선주요 같은 경우 좀 구분을 지어서 다시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좀 이제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 안에서 특별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이제 많이 보이지는 않고요. 오늘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 중이고,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의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상황입니다. 보험주 그리고 건설주 전반적으로 뭐 제약주까지 오늘 장 초반의 분위기 지금 하락세로 일단 출발이 된 상황이고 역시 시장에서의 그 리스크 자체는 많이 이제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제 미국 증시나 어떤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하락 때문에 단순 요인 때문에 주가가 또 밀려 내려왔다면 다시 한번 오후장 부분 또는 오전장에 하락 출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하락 이후에 반등 시에는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김근호 연구원님 그리고 황민영 멘토님 두 분 다 오늘 오전장 출발은 약간 다소 약할 수 있어도 오후장에 플러스로 돌리거나 낙폭을 축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네요. 네, 계속해서 수급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막판에 순매수 전환해주면서 낙폭을 줄여주거나 혹은 플러스로 전환시킨 그런 주역으로 떠올랐었는데 오늘 아침 수급은 어떤지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오늘 역시 이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좀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시장은 여전히 안 좋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의 어떤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좀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망가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마음을 가다듬으셔야 되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개인이 294억, 외국인이 222억, 기관이 85억 정도 순매도, 개인만 홀로 290억 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인이 54억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억 11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그리고 기관도 선물을 아침에 좀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늘 크게 안 밀릴 겁니다. 크게 밀릴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이 장중의 바닥을 형성할 오전장이 장중의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장은 좀 관망하시고 오후장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좀 물론 코스피는 조정이 안 나왔고 코스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오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마음에 담아 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급까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빠질 이유가 없어서 빠지는 거여서 충분히 낙폭은 만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사실상 장중에 1,160원을 터치를 한 상황인데 간밤에 뉴욕 FX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약간은 누그러졌었거든요. 얼마나 조금 역시 원화의 약세가 조금 소폭 만회되면서 출발하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 외환 선물로 오늘도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사실은 최경환 부총리까지도 외환시장 개입 의사가 거의 없음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어제까지 급반등을 했는데 오늘은 갭다운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8원 30전이 하락한 1,15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49원 10전과 1,152원 3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5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차익 실현성 반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서 지난 7월 하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달러 엔의 경우는 지난 7월 9일부터 상승세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달러의 상승 추세가 기술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점은 달러화가 차익을 실현하는 주요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조정이 뉴욕 증시의 조정으로 인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독일이나 호주 그리고 영국 국채 수익률은 반대로 상승하면서 달러화의 약세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은 달러 N을 추정하면서 유럽과 뉴욕 여고의 시장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현물 환율을 환산해서 1,148원 75전 수준에서 뉴욕 여고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어제 서울시장에서 1,159원 90전까지 상승하면서 1달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 1,160원을 앞두고 추가 상승이 제한된 것은 2014년도의 고점인 1,163원 50전에 근접한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큰 조정이 없이 상승 추세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달러원은 이번 반락 시에는 보다 큰 폭의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이번 달 28일과 29일에 열리는 미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추가적인 포지션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달러 N이 123엔대 초반까지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달러원은 1,130원대까지 하락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지션이 보다 가벼워진 상태에서 미 연준의 7월 FOMC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경우 다시 달러화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143원에서 1,156원 사이 거래 범위 이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달러 롱 포지션에 대한 1차적인 정리 그리고 레벨 부담 때문에 오늘 좀 밀리는 것 같다 분석해 주셨는데 7월 FOMC 회의 전후로 해서 새로운 포지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의 외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2일 수요일자 아침장의 돌발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볼까요? 어제 자동차 조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일단은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곧바로 눌리는 흐름은 아닌데요. 기아차, 현대차는 1%로 조금 다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기아차 모비스는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는 쪽에서 지원을 위한 실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도 역시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추가 반등을 기대하고 소폭 배팅해도 좋을런지요. 김근호 연구원님 먼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조선 일단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메이커들하고 비교하면서 뭐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딴 세상 얘기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MS고 판매량이고 실적입니다. 근데 MS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성이 이제 정체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과거에 뭔 이슈가 있었냐면 토요타 리콜 사태가 생기면서 최대 경쟁국이었던 일본 브랜드, 일본 메이커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차, 기아차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미국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자리 잡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글로벌 메이커로 좀 도약을 하면서 신흥 시장까지 진출. 그래서 뭐 미국 시장 현지 공장 만들고 중국 시장 현지 진출하고 동유럽, 유럽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 굉장히 좀 황금기가 있었죠. 근데 그건 다 과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신흥 시장에 있어서는 나중 얘기고 선진 시장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일본 메이커들이 올라오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브랜드 포지셔닝이 떨어졌고요. 신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리 잡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은 오히려 증가보다는 약간 좀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 그 로컬 메이커들의 상승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들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반등 이유가 중요한 거죠. 과연 업황 자체 어떤 턴어라운드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우조선, 삼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제일 중요한 거는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가장 큰 문제는 플랜트 쪽의 수주의 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이제 이론은 뭐냐? 단순하게 이제 양질의 어떤 이 수주 그러니까 질이 좋은 수주를 하면 과거에 질 안 좋았던 수주들을 덮을 수 있다. 그거 안 하면 안 덮어지는 겁니까? 전 그것도 굉장히 좀 웃기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수주한 거에 대한 문제들이 반영이 돼서 비용 처리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또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손실 폭이 회복하는데. 이제 뉴스 보니까 또 뭐 구조조정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까지의 반등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 개선 또는 낙폭과대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펀더멘탈 개선은 아니다. 낙폭과대로 너무 단기에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발 심리, 반발 매수 정도로 판단하셔야지 그 이상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많이 빠져서 어제 좀 오른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배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황민영 멘토님. 네. 역시 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조선주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죠. 지금 이제 대규모 뭐 손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 두 이제 기업에서 나왔는데,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뭐 실적이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큰 쇼크를 일으켰던 이제 기업이 바로 현대중공업이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경우에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 반등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제 반등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사는 쪽에서 뭐 자금 투입한다는 얘기 자체는 어쨌든 기대감이겠죠. 기대감 정도로 이제 나왔던 거고 뭐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조선업 업황 자체가 지금 정말 크게 개선되고 있는 뭐 그런 여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볼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단순 이슈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따라붙는 과정 안에서 만약에 본다면 정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분명히 나오셔야 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을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고 간다.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선주를 말씀드리면 이번 반등 자체는 일단 일시적인 반등,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그 정도의 반등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시 이제 뭐 장기로 끌고 가신다고 해도 지금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보겠는데. 앞에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이제 쌍용차까지 있겠죠. 물론 이제 쌍용차는 이제 마인드라 업체인데 인수가 된 그런 기업이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뭐 신차, 올해 같은 경우에 신차 판매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글로벌 판매량 둔화 소식과 함께 주가가 또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제 현대차 쪽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런 난국을 또 타개하기 위해서 신차 출시를 빨리 앞당기겠다. 뭐 그런 얘기도 제스처도 지금 나왔고, 그다음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K5 신모델이 나왔죠. 뭐 5개의 심장이다라고 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주력 제품 이 안에서 좀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차에 대한 어떤 이제 강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아직은 부재한 상황이고, 기아차는 주력 제품이죠. K5 자체가 워낙 이제 많이 팔린, 글로벌 시장에서도 많이 팔린 그런 이제 신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홍보 자체가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판매량 자체, 국내 내수 쪽에서의 판매량 자체가 어떤 인기몰이를 하게 될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력 제품인 신차가 지금 출시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뭐 단기 뭐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이 아니고, 어쨌든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뭐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볼 때는 현대차보다 이제 기아차 쪽에 한 번 더 초점을 맞춰서 만약에 보신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하고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투자 타이밍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업종을 본다면 좀 나눠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아차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조선주보다는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차, 이렇게 또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조금은 찾아주셨던 황민영 멘토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동차 조선 제외하고 얘기해야 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콜마 B&H인데요. 검찰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다가 또 빠르게 지금 매수세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스펙 합병 전에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 거래 관련해 이득을 취했다라는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늘 검찰 조사로 급락하면 바로 매수세가 붙는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콜마 B&H 지금 매수 들어가도 괜찮을는지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콜마 B&H 같은 경우 또 갑자기 또 튀어나온 이슈, 검찰 조사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임직원 불공정 거래가 좀 적발됐다는 얘기. 콜마 B&H와 계열사 임직원 등이 이 스펙과의 합병 전에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그대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158억 상당의 매매 이득을 올렸다고 좀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했는데, 이 콜마 B&H가 지난해 8월 미래에스 제2호 스펙과 합병 계획을 맺고 올해 1월 합병 완료했고요. 2월에 코스닥 시장 우회 상장했죠. 그래서 임직원들이 이제 합병 사실을 알기 전에, 합병이 되기 전에 결국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부당 내부자 거래의 어떤 내부 정보에 대한 이용, 이 부분 때문에 좀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위너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제스타, 최근에 좀 콜마 B&H도 그렇고,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튀어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좀 급락은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밑거리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지금은 어차피 이거는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직원들이 어떤 부당 이득을 거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이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환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급락을 이용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콜마 B&H 오늘 산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이상, 2만 원 이상 주가 보여줄까요? 저는 화장품 업종은 분명히 다시 올라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늘만 아니었어도 오늘 완전하게 반등 자리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빠질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저는 콜마 B&H가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물론 1차적으로는 18,000원대의 어떤 회복이 중요하겠지만 화장품 섹터의 전체적인 반등을 제시해 본다면 저는 앞쪽에 이 자극으로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콜마 B&H 오늘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혐의 때문에 급락하고 있긴 한데 아마 기업의 펀더멘탈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가 맞다 2만 원 이상 주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락앤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반기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주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가량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락앤락 분석은 우리 황 멘토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오늘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주에 대한 의견 또 한번 주시죠. 네, 먼저 락앤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좀 주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상반기죠. 이제 상반기 안에서 이제 실적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라고 한다면 뭐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락앤락의 경우에는 과거사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플라스틱 밀폐용기죠. 이제 가정에 이제 하나씩은 꼭 있을 만한 그 밀폐용기를 만들었던 락앤락인데 상장되고 나서 그만큼 이제 인기몰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왔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환경 호르몬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도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 자체도 많이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이었고 중국 쪽에서도 역시 뭐 실적 예상보다 진출 이후에 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락앤락의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락앤락이 원래 이제 과거에 플라스틱 용기를 팔던 회사였죠. 근데 그 이후에 삼광글라스에 유리글라스가 또 유리 밀폐용기가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이게 락앤락 쪽에서 이제 유리 밀폐용기를 또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삼광글라스하고 이제 분쟁이 좀 있었긴 했었는데 어쨌든 락앤락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유리글라스를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사실 저는 락앤락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은 좀 듭니다. 그 의문 자체가 뭐냐면 이번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는 그 이슈 자체가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난해도 분명히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잠깐 올라갔다가 결국은 다시 빠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현재 실적이 눈앞에 이제 가셔야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당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상승에 역시도 지금 시점에서 따라붙는 관점 자체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증권사에서의 그 애널리스트의 전망치 자체도 사실 100% 일치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개인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대감으로 갔다가 결국은 망가진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락앤락에 대한 그 투자 의견을 일단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가신 전략은 맞는데 굳이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 자체는 좀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락앤락의 실적 개선 이슈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의견 들었고요. 게임주가 오늘 좀 약세를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또 급락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다음의 바통을 사실상 이쪽에서 받았다 분석들도 있고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꽤나 좀 유입됐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시점에서 이제 모바일하고 온라인 게임주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모바일 게임보다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어쨌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더 좋고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보다 온라인 게임이 좋은 이유는 일단 방학에 대한 어떤 효과. 방학 시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할 때 보통 뭐 집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이동할 때 이제 많이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우리가 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 이동할 때 좀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반면에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앉아서 이제 하루 종일 게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시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폭이 좀 증가한다면 모바일보다는 온라인 쪽이 좀 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봤을 때는 사실 2분기에 실적이 과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뭐 신작에 대한 어떤 뭐 효과라든지 신작 출시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프로모션 효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좋아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놔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맞습니다. 2분기 단순하게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신작에 대한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이게 인기몰이를 했다면 물론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아이템에 대한 프로모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기업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템 판매에 대한 효과가 2분기에 반영이 될 테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따져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역시 이제 탑픽 종목은 NC소프트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어요. 이제 추천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일단 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고점자를 뚫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과거에 이제 그 2013년도죠. 25만 3천 원짜리 그 부근 근처에 오긴 했지만 이 자리를 넘어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눌림목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NC소프트 가장 좋게 보셨고요. 게임주에 있어서 넥슨GT하고 웹젠을 좋게 보셨던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최근의 상승률 요 며칠만 두고 본다면 위메이드하고 액토즈소프트가 미래전설2 이 모멘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역시 탑픽주는 동일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수급이 좀 보니까, 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웹젠이나 넥센GT들이 어느 정도 한번 뽑고 난 이후에는, 크게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신작 기대감들이 있는 역시 게임주들이 조금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금 보면은, 뭐, 말씀해 주셨듯이 위메이드도 그렇고요. 뭐 한빛소프트도 그렇고 게임주들이 보니까 좀 잘 움직이는 게임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내에서도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대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웹젠이나 이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약간은 좀 둔화되는 모습도 오히려 지금 보면 위메이드 그다음에 파티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좀 보시면서 그 업종 내에서는 약간 좀 이 빨리빨리 순환매가 도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것도 어떤 트레이딩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또 한쪽에 좀 국한돼 있으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너무 또 국한돼서 얘기를 해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은 좀 갇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리나 움직임은 뭐 위메이드가 역시 제일 좀 대장으로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파티 게임즈 정도 그리고 와이드 온라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가벼웠다. 오히려 이제 넥슨GT하고 웹젠 같은 경우 좀 무겁게 움직였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당초에는 넥슨GT 웹젠을 좋게 보셨었는데 게임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못 빼니까 중간중간에 수급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빠르게 좀 찾아나가는 그런 어떤 노력도 공부도 필요하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엔터주도 오르는 것 같거든요. 드디어 사실 제약바이오에서 게임에서 뭐 중간에 약간 화장품 지금 중간에 다시 엔터주로 오고 있는데 YG엔터가 많이 오르고 SM도 그리고 역시 여타 다른 종목들 레드로버 등도 같이 오릅니다. 엔터주도 순환매 바통을 받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톱픽주를 골라서 사서 매매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김근호 연구원님? 네, 저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좀 순환매에 어떤 동참을 하고 있다. 그 엔터주뿐만 아니라 콘텐츠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터주 같은 경우 역시나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 대장은 YG엔터인데 저는 뭐 YG엔터뿐만 아니라 큐브엔터, FNC엔터, 뭐 SM 이런 종목들 다 좋게 봅니다. 근데 일단은 움직임은 이 YG엔터가 제일 좀 가볍게 대장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엔터주도 좀 순환매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드라마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콘텐츠 업체들, 그런 콘텐츠 업체들도 충분히 이 동반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빠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엔터주도 좀 시세를 한번 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관련한 폭넓은 뭐 엔터테인먼트 포함해서 이쪽에도 순환매가 도는 것 같다라고 분석해 주시면서 게임에는 위메이드 그리고 뭐 국한에서 엔터주 본다면 아마 YG엔터가 대장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황멘토님은 탑픽주 좀 골라주세요. 일단 순환매는 맞나요? 네, 일단 뭐 게임주하고 엔터주의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놀자주죠. 네. 노는 주식.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 시즌과 맞물려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엔터주 안에서도 사실 뭐 차별화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옥석가리기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안에서 본다면 사실 SM이 최근에 이제 그 소녀시대가 컴백을 했습니다. 컴백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지 않았죠. 그 이유는 이제 멤버들의 또 이제 어떤 이제 사생활이 또 있을 텐데, 뭐 제시카가 이제 탈퇴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과 자체가 또 이제 효과 자체가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컴백에 대한 효과 자체가. 그래서 지금 SM의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YG엔터가 올라가면서 대장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이제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이제 엔터 쪽에서 본다면 SM보다 YG엔터 쪽으로 이제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지어 본다면 이제 여름철 이제 방학 시즌과 관련해서 이제 맞물려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영화 쪽이겠죠. 그래서 뭐 CJ E&M이나 그다음에 이제 CJ CGV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관련 뭐 모멘텀을 찾아서 이쪽에 대해서도 투자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아마 좀 관심이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방학 시즌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폭넓게는 놀자주가 오르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도 있겠다. 게임에 이어서 엔터주까지 같이 오르는 아침입니다. 국제약품이 2분기 호실적 때문에 강세예요. 사실 이 종목이 어제는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약간 밀려있긴 한데, 지금 추정하기로는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한의약품, 대웅제약 등 다른 제약주들도 동반에 재차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도 급등하고 있는데, 과연 이 현대주가 6% 급등합니다만 매력이 실적 시즌에 있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얘기도 제약주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의원님. 얼마 전에 이제 제약바이오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던 게 엊그저께 같습니다. 뭐 다들 몸살이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또 확인하셨겠죠. 제약바이오 꺾이지 않았다. 큰 테마는 잘 죽지 않으시니까요.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제약품이라든지 한미약품,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이 무더기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하게 터닝되는 종목들. 기존에는 실적이 없어서 뭐 고평가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미국 바이오주들은 PER 100배에 시가총액 100조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거기 10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더 상승할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3% 가까이. 근데 당기순이익이 1600% 넘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 170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실적 턴어라운드, 특히나 실적이 완전하게 터닝되는 종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장주는 원래는 이제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였죠. 그래서 오늘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는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시장은 일단 제약바이오들 분위기가 다시 탔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역시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어떤 이 분위기로 계속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한유화, 제가 화학업종은 계속 좋은 업종이다. 대형주 코스피에서는 화학밖에 할 게 없다. 2분기 실적 좋은 실적 사이클 좋은 업종 화학이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요. 뷰는 똑같아요.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는 2분기 실적 사이클은 화학, 그리고 건설, 금융 이런 것들이 좀 좋거든요. 근데 화학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컴플렉스 케미칼, 복합화학 회사는 난 안 보겠다. 순수화학만 봐도 충분하다. 순수화학이 뭐가 있느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하나케미칼 이런 회사들 얘기했죠. 오늘 대한유화 2분기 호실적 때문에 좀 기대 강세 나왔죠. 2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1000% 가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한유화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하나케미칼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사이클에 있어서 대형주 중에 가장 빛을 많이 볼 업종 중에 뽑으라면 저는 화학업종이 그중에 으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도 뭐 실적에 대비한 모습, 그렇다고 2분기로 끝날 건 아니니까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역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황맨선님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1000% 이상 좋아진다는데 대한유화의 매력이 LG화학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예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게 답은 오늘 주가가 말해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LG화학 경우에는 오늘 1%대 지금 하락 중이죠. 그리고 네. 대한유화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시세를 얘기하시지 마시고. 일단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LG화학은 최근에 이제 어제 루머라기보다는 좀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게 있어요. 아우디 수주설. 네, 수주설이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가벼운 대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사실과는 이제 무관한 그런 모습이었고, 네. 사실 이제 그 과거에 그 화학 업종들이 올라갈 때는 LG화학이 대장주로 많이 올라가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제 그 대한유화에 대한 실적 개선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면서 대한유화가 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항상 뽑았던, 뽑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역시 이제 실적이 개선폭 자체가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 이제 큰 폭의 이제 실적 개선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이제 과거에 대장주였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뭐 또 화학 업종이 갈 때 LG화학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그 대장주 자체의 개념 자체가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보다는 이제 대한유화 쪽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번에 좀 크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개선 여부 자체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업체들의 경우에는 공통점이 3분기에 성수기에 진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승 이후에도 추가적인 그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 중에서도 매력도를 뽑게 된다면 LG화학보다는 대한유화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높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 분위기 좋은데 화학 섹터 가운데 대한유화의 상승폭이 7%로 가장 크게 나옵니다. 자동차와 조선은 슬슬 빠지고 있어요. 현대차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기아차도 같이 마이너스권. 지금 현재도 코스피는 눌려있는데 코스닥은 이미 다 낙폭을 만회해서 플러스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어제 그냥 분위기는 어제로 끝나나 싶기도 한데 전략을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믹싱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믹싱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한데, 실적 시즌도 실적 시즌이고 또 성장성도 봐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 이제 주도 업종, 새로운 업종, 순환매 이런 것들의 어떤 믹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따지고 보면 이제 이 기존 주도주였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봐줘야 되죠. 그리고 또 곁다리로 올라오고 있는 건자재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도 봐줘야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도주하고 순환매 도는 업종하고 잘 믹싱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주에서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그러니까 역시나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화학주는 기존에 좋게 보셨던 섹터가 되겠고요. 그 밖에 뭐 건자재, 화장품, 게임, 엔터 얘기까지 오늘 순환매로서 얘기가 된 쪽인데 믹스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황민영 멘토님은요? 네, 지금 역시 이제 2분기 실적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종목들을 보실 때도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업종이 또는 업종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구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워졌어요. 뭐 화학이다 하면 어느 정도 다 갔었는데 지금은 또 속도별로 LG화학이 좀 처지고 대한유화가 좀 빨리 가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그 업종 안에서 대장주를 또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탄력도가 좀 높은 그런 기업들을, 매력적인 기업들을 지금부터는 조금 꾸준하게 이제 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업종으로 본다면 이제 그나마 이제 업종 안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본다면 화학업종도 이제 안에서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뭐 손해보험사 역시도 이번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해 보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분명히 또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자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개선 속도 자체가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서, 이왕이면 종목들이 이제 뭐 많이 밀려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어쨌든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황민영 멘토님이 이광무 멘토님하고 브레인 멘토스로 활동 중이신데 이번 주말에 강연을 하신다고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점 유한타 증권 빌딩 3층에서 이제 강연을 진행합니다. 이번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뭐 시장 2분기 실적 시즌도 바로 코앞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코멘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석과 전략들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그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푸짐한 그 내용들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요. 황민영 이광무 멘토의 동반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을지로에서 있네요. 지금까지 김근호 연구원 그리고 황민영 멘토의 특징주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현대차가 3% 빠져요. 13만 원 다시 내줬고요. 코스피도 때문에 2060선 중반까지 처져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사장의 의견부터 보지요. 실적 시즌 이후에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셨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은요. 실적 시즌의 경계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 코스피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연겸 팀장님은요. 실적 시즌이니만큼 이제 이를 감안한 대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시면서 단 변동성 확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코멘트 주셨어요.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변동성 확대를 오히려 즐기자라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빠지면 사자라는 관점이죠. 오늘 재차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실적 시즌 이후에 이쪽 섹터가 다시 한번 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메모 주신 오늘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자동차하고 조선은 뭐 이틀은 못 가네요. 네, 뭐 역시나 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었다라는 게 지금 뭐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도 어떤 뭐 그 어닝에 대한 기대라던가 그런 반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고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매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제가 한 줄 평에서 그 이격 과다로 이제 차익 실현하고 현금 50% 비중 확대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지금 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다가 다시 지금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인데 굉장히 좀 널뛰기 형태의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 개인들이 이 수급을 따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추가 조정을 좀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지지선이 한 760선 2차 지지선으로 750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부분에서는 760, 750 사이에서는 그 확보해뒀던 현금으로 종목별로 이제 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이 뭐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은. 예. 그래서 계속 지금 8월 달까지도 쭉 이제 실적이 좀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는 국내 그 한국에 대한 그런 기대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실적에 기댄 어떤 뭐 매매 패턴을 가져간다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올 연말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그 회사 사장이 나보러 같이 동업할래요? 했을 때 같이 손잡고 동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고 그런 종목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메르스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좀 피해주로 꼽혔었던 그 여름철 수혜주들이죠. 사실 여행 면세점 종목들, 면세점 종목들이 뭐 최근에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서 좀 급등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고 재차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제가 제약바이오 쪽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사실 좀 주춤하단 말이죠. 지금은 뭐 그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뭐 괜찮은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뭐 영인 프론티어나 서린바이오, 바이넥스 뭐 이런 종목들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제약바이오 쪽을 잠깐 제쳐두고 다른 쪽으로 지금 갔었던 그런 유동성들이 사실 가보니까 뭐 별거 없네 라고 했을 때 다시 바스켓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뭐 못 샀던 가격이 높다라고 평가돼서 못 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시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뭐 전체 포트에 한 20-30% 정도씩은 뭐 담아 놓는 게 이제 올해 말로 갈수록 또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에 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수급도 그렇고 시장 측면에서도 이런데 종목별로 변동성은 얼마나 클까 싶어요. 플러스로 시작하면 어김없이 마이너스로 끝나거나 상승폭이 쭉 줄어들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요즘의 풍경인데 최근에 순환매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임, 오늘의 어떤 엔터주까지 이렇게 흐름을 다 따라가려면 개인분들 뭐 여력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흐름을 계속 쫓아가기도 대장주 골라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이쪽 섹터는 잔가지라고 생각하고 일정 부분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괜히 그 냉탕 온탕 왔다 갔다 다니다가 잘 그 패턴을 이렇게 영리듬을 타게 되면은 손실만 보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 하루 종일 뭐 저희 같은 뭐 증권사 브로커들처럼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생업에 종사하면서 곁다리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순발력 있게 그 현장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매매는 상당히 좀 쫓아가는 매매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뭐 좋아질 수 있죠. 주가도 그렇고. 예, 그런 것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우려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좋다라고 하면은 좀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윗골이라고 쭉 밀리면은 밑에서 손절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엔터주 좋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갔다가 이런 이제 그 메뚜기식의 어떤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경고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가만히 있자.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고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으니까 조정 염두에 두고 좀 현금을 확보 50% 이상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시장이 계속 떨어졌다 올라갔다 지금 변동성이 커질 때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없으면은 주식 투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 올라가서 어느 정도 목표한 가격, 목표한 수익이 왔을 때에는 절반 이상 좀 매도를 해주면서 현금 확보하고 과감하게 저희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개인 투자자들도 예, 좀 주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가장 기본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죠. 예,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런 날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종목들 어제 제가 현금 확보하라고 했던 그 현금 가지고 조금씩 매수하시고 다만 이제 업종 뭐 이렇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종목 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 사장이 나랑 동업하자고 했을 때 정말 손잡고 동업할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종목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거 그런 종목을 분할 매수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교과서적인 얘기셨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얘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실적 시즌 이후에 재차 제약바이오가 크게 한번 튈 가능성 역시 높게 보고 계십니다. 어설픈 종목 교체보다 현금이 낫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들어 시간 관계로 선물시장 맥점을 못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장 분위기가 조금 급반전하고 있어서 얘기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0에서 급하게 247.30까지 밀리고 있네요. 네네. 오늘 시장 일단 좀 어제와 좀 비슷한 양상의 오전 시장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좀 수급부터 짚어드리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 현물 1,088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124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06억 순매수 중이고 선물수급 살펴보면 개인 1,234계약 순매도, 외국인 1,021계약 순매수, 기관 433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8,904계약 순매수, 풋옵션 987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2,870계약 순매수, 풋옵션 2,266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1,561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679계약 순매수 중인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모습을 보면 현물과 파생 쪽에 수급이 약간 불균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모습을 좀 보여줄 때는 변동성 장세, 좀 위아래 고점과 저점이 둘 다 깨지는 장세의 모습이 좀 자주 나와주고 또한 굉장히 좀 장세를 예측하기 좀 어려운 장세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데 일단 오늘 장세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장이 좀 오전에 초반 상승 이후 급격한 좀 변동성을 보여주며 하락한 이후에 장 후반부에 좀 어렵사리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된 날로서 중국 시장이 좀 객하락 이후 안정적으로 차분히 올라온 곳에 비하면 국내 시장이 외국인의 매도세로 좀 약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좀 어제보다는 좀 세게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 날인데 지금 좀 하방세가 오전에 살짝 들어올린 이후에 다시 좀 하방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이하로 지금 가격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한번 눌러놨는데 이 상태로면 오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한 이상 계속 매도세로 굉장히 세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제 중국장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게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오는 것들을 막으려면 하방으로 굉장히 좀 세게 눌러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8에서 248.45 사이에서 좀 매도를 좀 잡아보시면
오전에 하방으로 좀 내려가는 시세를 수익을 좀 취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테고, 오늘은 시가를 좀 계속 시가를 돌파를 못하는 수준으로 좀 하방으로 계속 강하게 눌러놔야지 계속 현재 장세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장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조심하시면서 거래하시는 게 좀 주의를 요하시고, 일단 시가에서 248 사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잡아보시면 오늘 거래하실 때 좀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248.45 정도 위에서 매도하면 오늘 오전장 하락하는 거 즐길 수 있을 거다. 단 변동성이 크니까 주의가 좀 필요시 되는 그런 날이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물시장 가이드라인 주셨던 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OL이 2분기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속에 주가가 4% 정도 급반등하는 것 특징적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2060선으로 추락하고 있고요. 어제 급반등했었던 자동차 조선은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전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